천안시가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직접 집을 알아봐주고 생필품과 이사 비용까지 직접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아산 학선학기장이 국제대회와 전지훈련 장소로 외면받고 있습니다. 경기장 수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 아산시가 국제학기센터 건립 계획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제동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이 임시 정류장 형태로 운영되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시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세종시 지역카페 여민전의 월 구매 한도가 11월에 한해 종전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아산시가 공공기관 이용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관내 1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본격적인 이사철이지만 집이 없는 사람들에겐 남의 얘기일 뿐입니다. 이처럼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천안시가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성거읍에 살고 있는 63살 김진훈 씨. 3년 전 사업에 실패한 뒤로 고시원과 컨테이너를 전전긍긍했습니다. 여기에 지병인 협심증까지 앓고 있어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김 씨에게 얼마 전 번듯한 보금자리가 생겼습니다. 천안시가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 상향 지원 사업 덕분입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은 힘을 주세요. 이렇게 안내도 잘 해주시고 또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쪽방이나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자 중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들이 대상인데 천안시 주거복지지원센터에서 직접 집을 알아봐주고 생필품에서 이사 비용까지 지원해줍니다. 지난 8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50여 명이 신청했고 이 중 17명이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저희가 주거물색에서부터 주택물색, 이사 지원, 그리고 일단 비주택에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필품들이 없으신 경우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필품 지원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의 지원을 하게 됩니다. 기초단체에서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 천안시는 모두가 집다운 집에 사는 행복도시를 목표로 다양한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인력 및 사학비를 확충하고 주거정보 제공 및 상담, 주거사각지대 발굴 및 주거안정 지원, 자원 발굴 및 연계,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사례관리 등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주거복지대상 10대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올 연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9월 현재 체납액 목표 대비 80%인 171억 원을 징수한 시는 남은 기간 고강도 체납액 징수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체납 징수단과 현장 TF팀을 운영하고 특정 금융거래 정보와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을 활용해 은닉자금을 추적할 계획입니다. 아산 학선학기장이 지난 2019년 국제공인 규격 인증을 받으면서 국제대회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됐는데요. 경기장이 단 한 면인 탓에 국제대회는 물론 전지훈련 장소로도 외변을 받으면서 아산시가 추가적인 국제학기센터 건립 계획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선장 학선 학기장입니다. 가로 103.2m, 세로 63.2m로 지난 2019년 국제하키연맹 심사를 통과해 국제공인규격 인증서를 획득했습니다. 국제대회 유치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국제대회는 물론 하키 선수단의 전지훈련에도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기장 부족입니다. 현재 학선 하키장은 국제공인 규격의 경기장 단 한 면뿐.
국제대회를 하려면 2면 이상의 경기장이 필요합니다. 하키 선수단 역시 부족한 경기장 수에 전지훈련 장소로 하키장 2면 이상이 있는 김해나 동해 등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공인 규격의 하키장 2면을 추가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공인 규격의 하키장이 있지만 국제대회와 전지훈련 장소로 외면받고 있는 아산시. 하키 메카 도시 아산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경기장 건립이 관건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공공기관 이용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관내 1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실태조사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2주간이며 아산시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기술요원이 관내 행정복지센터를 현장 방문해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기준과 적합성 여부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산시가 산물벼 매입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2021년산 공공비축미국 매입을 추진합니다. 올해 아산시 공공비축미 매입량은 40kg 기준 산물벼 36,250포대, 건조벼 62,177포대 등 총 3,937톤으로 지난해보다 33% 증가했습니다. 매입 대금은 중간 정산금인 3만 원을 수매 후 즉시 지급하며 최종 매입 가격은 수학기 산지 쌀값을 반영해 연말까지 지급됩니다. 현재 행복도시에 유일하게 운영 중인 세종 고속시외버스 터미널은 정식 여객터미널이 아닌 임시로 운영되는 것이다 보니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일부 불편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정식 터미널 조성을 추진하기에 앞서 우선은 이용객 편의를 위한 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세종시 대평동에 위치한 고속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지난 2014년 문을 연 이후 행복도시에서 전국으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임시 정류장 형태로 운영 중이어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에 세종시민감동특별위원회에서 터미널 이용 환경 개선을 시민감동과제로 정했고 크게 주변 환경 정비와 이용 편의 증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환경 정비를 위해선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 골재로 덮여 울퉁불퉁한 임시주차장 바닥을 아스콘으로 포장하고 안전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임시주차장과 BRT 정류장 겸용으로 사용 중인 진입로도 확장할 예정입니다. 임시주차장 평탄화 공사, 터미널 주변 쓰레기 수거 등 주차장 화단 정비 등을 이미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터미널 이용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가 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변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연계성도 강화됩니다. 이용객들의 환승 편의를 위해 이달 중 버스 정류장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종합 안내도를 8곳에 부착하는 한편 남측 버스 정류장이 비좁은 점을 감안해 상하행에 각각 한 곳씩 정류장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세종시는 현재 LH가 소유 중인 터미널 부지를 오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여객 터미널 조성 사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오는 27일까지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난 해소와 주차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해 일정 시간대 비어있는 부설주차장을 일반에 무료로 개방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시에서 방범시설 설치나 주차 편의시설 보수 등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주차 수요가 많은 인근 지역 공공기관과 학교, 공동주택 등이 공모 대상이며 무료 개방 주차 면수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시 지역카페 여민전의 월 구매 한도가 11월에 한해 종전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여민전으로 소비할 경우 종전 3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세종시는 또 11월에 개최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연계한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여민전으로 30만 원 이상 사용하면 시 온누리 상품권 3만 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소방본부가 오는 25일부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119 구급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청각이나 언어장애인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으로 구급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전까지는 수화통역센터 도움을 받거나 영상통화, 문자 메시지로 상담해 신고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우리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의 최상희 수출 전문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서 수출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최상희 수출 전문관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사업이 어떤 건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 사업이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 지원기관의 우대 지원을 통해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수출이 유망한 중소기업, 즉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네,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지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20개 수출 지원기관의 70여 개 수출 지원 사업에 대하여 우선 선정되거나 가점을 받는 등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수출 바우처 사업 참여 시 2점의 가점이 부여되며 해외 바이어가 요구하는 규격이나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 참여 시 평가 점수 100점 만점 중 100점 25점에 해당하는 수출 의지 항목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 없이 25점 만점을 부여하여 평가 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정책자금 융자 한도를 우대하고 있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에서는 해외 지사 사업 참여 시 수수료를 10% 할인하고 있습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 한도를 우대하고 있으며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보증 및 보험 한도 우대뿐만 아니라 보증료와 보험료도 할인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농협은행 등 9개 시중은행에서 환율 및 외환수수료 우대, 기업 대출금리 우대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원기관별 우대 지원 혜택은 공고문에 별도로 정리하여 첨부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중소기업이면 다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기업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건지 신청 자격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모든 기업에게 혜택을 드리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수출 실적에 따른 신청 자격 요건 제한이 있습니다.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 사업은 수출 성장성이 유망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수출 실적이 없거나 수출 실적이 너무 많은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출 실적이 없는 내수 기업은 신청이 불가하며 수출 실적이 단 일부리라도 있는 수출 중소기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수출 실적이 500만 불 이하인 중소기업만 신청이 가능하며 전년도 수출 실적이 500만 불을 초과한 기업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출 실적 500만 불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며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은 매년 1월에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출 실적은 용역 및 무채물에 대한 수출 실적을 포함하며 직접 수출뿐만 아니라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장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출한 것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언제부터 신청을 받는지 이 신청 기간과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10월 25일 월요일 09일부터 12월 12일 금요일까지 3주간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사이트에 기업 이름으로 회원가입 후 온라인상에 신청서를 입력하고 필수 제출 서류인 수출실적 증명서, 재무제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첨부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네, 이렇게 신청을 한다 해도 모두가 지정되는 건 아닐 텐데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되고 또 결과는 언제 발표됩니까? 11월 12일 모집 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서류를 모두 제출하신 기업에 대하여 1차적으로 자격 요건 확인 등 서류 심사를 진행한 후 서류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대하여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직원이 직접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 현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충남지역 수출지원기관 기관장님들로 구성된 충남수출지원협의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충남지역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선정하며 평가 결과는 12월 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올해 상반기의 경쟁률은 약 1.8대 1이었습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국문, 영문, 중문으로 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명의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서가 발급되며 기업 외부에 거치할 수 있는 스테인레스 재질의 현판이 제공됩니다. 네, 혹시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알찬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의 최상희 수출 전문관이었습니다. 한 주간 지역 언론에 보도된 우리 지역 소식을 알아보는 뉴스터치 언론브리핑 시간입니다. 행정안전부와 행복도시건설청, LH 세종시, 시교육청 소관 공공시설이 칸막이 행정으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다고 디트뉴스24 이희택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이희택 기자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적극 행정 트렌드에 역행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지역사회 정주 여건 향상이 요원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답답한 양상은 정부 세종청사 옥상정원 약 1.5km 미개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오랜 기간 기다림 끝에 문을 열었으나 코로나19와 보안, 관리직원 부재를 이유로 일관성 없는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초기 주말까지 전면 개방해서 다시 평일만 지정된 시간에 예약자만 개방한 뒤 올 상반기 이후로는 폐쇄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천안시의회가 18일 제246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9일까지 의사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김선홍 의원이 제안한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문이 채택됐다고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김선홍 의원은 선거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에 민주주의 꽃이라 불린다며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무장애 투표소의 이상을 실현하기에 부족함이 많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2022년에 이뤄질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모든 투표권자들이 어떤 불편함 없이 투표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을 야영장 침산 추월이 지난 14일 조치원읍 침산리에서 개장식 행사로 본격적인 선을 보였다고 디트뉴스24 이희택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침산 추월은 국토교통부 주관 신한금융희망재단 지원의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통하며 사회적 경제 육성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탄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선정업체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침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와 교육 등을 거쳐 침산에서 바라본 가을 달의 모습이란 뜻을 담아 브랜드 침산 추월을 도출했다고 알렸습니다. 이날 캠핑장은 모두 8개의 데크를 갖춰 본 모습을 선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천안시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중부메일 송문용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아파트 단지와 빌라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 이번 영치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체납 차량은 502대이며 체납액은 1억 6,100만 원에 달했다며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에는 영치를 예고하며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 명령 및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산시가 지난 2019년 둔포의 한 아파트 진입도로에 보도를 설치했는데요. 모두 750m 구간 중 199m만 설치됐을 뿐 나머지 구간은 2년째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약 300세대가 있는 아산 둔포의 한 아파트 진입 도로입니다. 농어촌 도로인 이곳은 폭이 좁아 한 차선만 운영되고 있어 보행자들의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곳입니다. 이에 아산시는 지난 2019년 이곳에 폭 2m의 보도를 설치했습니다. 문제는 총 연장 750m 중 199m만 설치된 겁니다. 나머지 구간은 2년이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입니다. 그 사이 주민들은 보행할 때마다 도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2대 차량이 교행할 때마다 위협을 느낀다며 야간에는 사고 위험이 더욱 높다고 말합니다. 인도가 없어서 차 오면은 빗기가 아주 나빠. 그러니까 인도가 있어야 돼. 밤에도 가려면 인도 없는 게 나쁘잖아. 현인배 아산시의회 의원 역시 사업비 미확보로 2년째 보도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사고 위험에 놓여 있다며 조속히 공사를 진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내년도 본 예산에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해 나머지 구간에 대한 보도 설치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째 진행되지 않고 있는 보도 공사. 그 사이 주민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2022년과 2023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75억 원을 포함해 모두 1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곡교 교차로와 용도 교차로 등 도로변 치과 덩굴로 도시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산업단지 인근 교차로 부지에 2년 동안 약 15헥타르의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은 산림 분야 그린 뉴딜 핵심 사업으로 각종 미세먼지 발생원이 되는 생활권 도로 주변 등에 미세먼지 흡착, 흡수 기능이 높은 수종을 심어 주거지역 미세먼지 유입을 최소화하고 소음 방지와 열섬 완화 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한울건축사 사무소에서 건축설계 기술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8-654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로얄맘에서 산후도우미 10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46-3542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건우 인터팩에서 종이상자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2-73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